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주로 강의, 이제 대학교나 연구소 혹은 단체 강의를 주로 하고 설법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합니다. 어설프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통일부 공공기관인 공식 법률 명칭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입니다. 이제 약칭이 남북하나재단인데,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맨 처음 원산 홍석현 회장님을 찾아뵙습니다. 원사님과는 이제 오랜 또 인연이 있고 그래서 종종 찾아뵙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는데 좋은 말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면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원사님 방에는 가면은 태산종 법사님 친필 족자가 걸려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태산종사님 친필 족자가 늘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늘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태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8만 대장경은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가르치신 것이요, 대종사님께서 28년간 가르쳐 주신 교법의 핵심은 용심법이라. 이는 죄와 복이 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각자의 조물주는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밝혀주신 것이니라.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면은 좋은 법문이긴 하지만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실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쉽고, 그냥 액자로 걸어두고 좋은 글씨로 그렇게 글귀로 보아 넘기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궁한 묘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만듭니다. 나의 정신은 내 주변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정원이 있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나는 좋은 차를 가지고 싶다. 이런 소박한 생각에서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당장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기필코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신다면은, 그런 소원이 있으면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그 생각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체 유심조의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도 동작구 흑석동 소태산 기념관이 지금도 제 주소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인데, 거기에 체육관이 있죠. 옆에 저는 수영을 수십 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 있는 마스터스 대회에서 금메달도 2번이나 땄습니다. 근데 이 금메달 딴 이야기가 아니고, 흑석체육관에 다니면은 참 소박합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이제 풍토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도시 서민들의 그 소박한, 서로 그 좋은 일 있으면 떡해 와서 떡 나눠 먹고 소박한 가정사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리를 장시간 할 때 제가 잠시 서초구에 있는 체육관으로 등록을 해서 수영을 다녔습니다. 가봤더니요, 분위기가 달라요. 집중하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대화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끝나고 나서 대화하면은 커피 한 잔씩 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부동산, 주식, 돈 이야기만 하지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정사 하나도 이야기 안 합니다. 사업 이야기 하나도 안 합니다. 오직 돈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소위 강남 부자 아더니 이렇게 집중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런 걸 그때 느꼈어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소중한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법을 만들고 정부가 하는 일들을 꼼꼼히 살피고 민심의 흐름을 봐서 정책을 변화시키고 그 정책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좌우됩니다. 그처럼 우리 현실적으로 눈에 보인 창조가 어디 있고, 내가 바로 조물주라는 현실, 창조주라는 그런 현실 이치가 눈앞에서 생생약동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깨달으실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이요, 우리는 늘 뉴스에서 보면은 그냥 어느 무대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국회 피감기관의 기관장이었잖아요. 정말 하늘 같으신 분이고 일일이 제일 무섭습니다. 국회, 특히 국정감사 때 오면은. 의원님들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위력과 창조할 수 있는 파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조물주이고 창조주인 것입니다. 이 일체유심조 또는 용심법, 이걸 전제로 모든 것을 풀어가면은 모든 일이 풀려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유념할 일이 있죠. 내가 인과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대로, 복 지은 대로 그대로 받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자비심, 은혜로운 마음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이게 정말 그냥 우리가 늘 듣는 소박한 이야기이지만 바로 내 생각이 내가 조물주의고 창조주의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우리 법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마음먹을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은 평소에 늘 하시겠지만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일체유심조 내 마음 사용한 대로 되어지는 용심법의 진리를 확실히 지켜주고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도는 법신불 사원님과 내가 직접 소통하는 나만의 길입니다. 그 시간만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몰입의 시간이 돼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시지만 보좌관, 비서관들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 의원님의 가지시는 절대의 시간이라는 것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당연한 법칙을,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남북하나재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의 이사장은 정부 공공기관의 이사장으로서 원불교 교무가 파견돼서 근무한 것은 그런 일이 없었죠. 제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총부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의단의 의결로 파견이라는 용어로 저를 거기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북하나재단은 제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곳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저는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장관께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좀 맡아주십시오. 아니, 제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났더니 지금 꼭 남북관계를 잘 알고 종교인인 교무님께서 해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교정원장님께 종법사님께 사렸죠. 해보시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원불교와 아무 관계도 없죠. 정부 기관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죠. 물론 민주평통에서 제가 운영위원도 했고 운영위 간사를 하면서 거긴 비상근으로 사무실을 내서 그런 게 해본 적이 있지만 이 기관과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국회 외통위에 저하고 친구인 이용선 의원이 계시고 또 국민의힘에는 우리 교도이신 김태호 의원이요. 대학교 다닐 때 얼마 전까지 정광일 교도 재동포재단 상임이사였던 정광일 교도와 함께 자취하면서 서울대 다닐 때 자취하면서 매일 아침으로 일어나서 그 자취방에서 좌선하고 독경하고 기도했던 그런 교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종법사님을 자주 찾아뵙고 했었죠. 물론 지역구에서 또 거창에서 되실 때 우리 원불교에서도 많은 또 힘이 되드리고 했었죠. 그래서 또 이분이 계시고 하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 아침에 출근할 때 기사가 데리러 오면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기도와 독경. 기도하고 일원상 서문문, 반야심경, 금강경, 청정주 하면은 도착이에요. 그리고 도착하면은 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비서실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기도했어요. 차 마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걸 3년 내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정부기관은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년 CB 등급이었어요. C등급 아니면 B등급.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퇴임한 이후에 이제 전년도를 평가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사장님, 이번에 A등급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A등급이 세 번째입니다. 제가 근무한 3년 내내 A등급을 냈어요. CB등급 하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성과급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과급이. 아니, 김수홍 의원님 그 비밀을 얘기해서 폭로하면 어떡하십니까? 예,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세금으로도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급 이야기 나왔으니까 왔는데, 그때는 제가 직원들에게 이번 퇴임 후에 받은 것은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되지만 거기 근무할 때는 직원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조금씩 나눠가지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일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정부기관 하나 운영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그 기도로 그렇게 쭉 좋은 성과를 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다. 저는 제 실력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간절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침에 출근하실 때 기사 데리러 오시면은 전화 받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실 가면은 일 시작 가장 나만의 시간이 그 시간이더라고요. 출근할 때 기사가 데리러 오면은 출근할 때 앉아서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화도 받지 말고 오직 그거 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걸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여우 같은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어머님이 자식을 위해서 입시 기도를 하면서 합격할까? 이러면 불합격됩니다. 반드시 된다. 이게 몰입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는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나만의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세계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 국가를 위한 기도, 우리 한반도를 위한 기도,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가 세계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반도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를 위한 기도. 또 지역구에서 특별히 어려운 곳이 있으면은 거기를 콕 집어서 우리 김성우 의원님은 교회 다니시니까 화살기도 하시잖아요. 콕 집어서 화살기도 또 그 취약한 곳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은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도할 때 가장 집중이 잘 안 되게 하는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나의 감정을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체로는 의원님들께서는 다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자기 만화님들이시죠. 그러시죠?
자기 자식이고, 또 이제 사무실 나오면 내 보좌관 비서관들이 있고, 가장 가까운 인연들이 나의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늘 그분들께 잘 불공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불공하고, 자식에게 불공하고, 나의 동료에게 불공하고, 그래서 나의 감정을 요란하게 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이 마음을 한번 싹 흔들어 놓으면은 기도가 몰입이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이 요란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옛 선현의 말씀에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이루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 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니 일의 뜻을 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안에 화기를 이루면은, 화한 기운을 이루면은 신명들이 비웃고 큰일 못 맡기겠다고 그냥 떠나가 버린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나의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가까운 분들에게 늘 불공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시면은 내공 있는 의원님, 진실한 의원님, 공심 있는 의원님, 덕 있는 의원님들이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실 것으로 봅니다. 내년 총선까지 6개월 남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고, 나는 나의 조물주의고 창조주의다. 또 내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일체의 유심조,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총선 직후에 이 의원님 내년 총선 직후에는 10인 1단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법회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10인 1단 법회 이렇게 한번 꼭 보도록, 여기 참석하신 우리 교무님, 교도님, 제가 늘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덕사님 오셨는데 덕사님, 또 우리 인산 교도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